드라마 참교육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교권 보호국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1년 3월에 이명박 정권 당시 그 아동 체벌이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의 훈육이 금지가 되면서 이제 저는 기존에 체벌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맞거나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거나 엎드려 뻗치거나 교실 밖을 나가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단순히 개인의 그런 잘못이 아니어도 도난 사건이 발생하거나 일부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끔 그런 훈육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저에게는 물론 다시 한번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옳고 그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체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체벌의 효과는 학생별로 상이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체벌로 인해서 교권이 약화되었다는 논리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교권 약화에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죠. 예를 들면 입시 경쟁이라든지 아동보호 확대, 신고에 대한 운영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내에 갈등 조정 체계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하거나 SNS,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저는 행동 전에 학생 스스로가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끌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사후적인 문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주입식 교육과 입시 제도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크게 교육의 목적을 보면 사회의 축소판이자 그 안에서의 공동체 구성, 그리고 지식의 습득과 인격체 형성, 즉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이 상과 벌, 그리고 동기부여, 교훈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때 선생과 학생 사이에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교권도 강화가 되고 학생의 인권도 보장이 되는 사회, 학교 문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제 경험상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의 장점은 이제 외국어 중심 교육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토론 활동이라든지 협동 활동, 대외 활동, 홈스테이, 해외로의 수학여행 경험 등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고 협업할 활동들이 많고, 교육 내에서도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유하고 토론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넓은 안목을 키운다는 장점들이 있었어요. 반면 이제 또 좋지 않았던 점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의 교훈은 세컨드 투 넌이었어요. 정말 잔인하지 않나요? 둘째는 없다. 즉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라. 첫 번째가 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3 때는 모든 교재를 EBS 교재로 바꾸고 외국어 공부, 제2 외국어 공부를 오히려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입시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또 스카이를 가라.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명예를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결국에는 입시의 성공으로 좌우된다라는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면에 초등학교 때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체벌도 물론 있었지만 교과 과정 내에서 토론도 하고 운동회나 교실 내에서의 이런 간단한 체육 활동이라든지 협동을 보여줄 수 있는 팀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일기를 매일 쓰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선생님과 소통하고, 또한 이제 방학 때는 시인이었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그 날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직접 시를 창작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솔직히 그런 활동들이 저의 그런 공동체, 다른 사람들, 타인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벌 역시 저에게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단체 생활 내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과도한 주입식 교육과 입시 제도가 결국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시각과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잣대를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협업 활동을 많이 하고 수련회 활동이나 체험학습 활동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갖고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요. 선생님과도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3 때 그렇게 체제가 교육 구조가 입시 구조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외국어가 너무 좋아서 진학했던 외고였는데 많은 회의를 느끼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 주제, 사회 문제나 토론 주제를 정해놓고 딥하게 그 이야기의 본질을 파고드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었고 저의 그런 안목을 또 넓힐 수 있었고 저의 생각과 감정 또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우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토론 중심의 수업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일례로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회의에서 규칙을 학생들이 정하고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고 또 토론 위주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가장 유명한 현상 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상 기반의 학습이란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과학, 사회, 언어, 수학을 접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주제로 함께 배우고 또 학생들이 조사를 직접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도 청소 활동과 급식을 배식을 하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감정 표현 교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위클래스 같은 상담할 공간은 막상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까봐 상담을 터놓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교육의 방향성이 단순히 입시 중심 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식의 활동과 또 대내외 체험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배우고 소통하며 서로를 인격체를 존중하고 선생님과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크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그 시장의 논리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교육의 목적이 입시 중심으로 간다면 그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교육, 협력, 독서, 토론, 공동체의 경험은 돈이나 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가치이자 그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경쟁을 이기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들이 구현될 때 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